나는 이미 4년 이상이나 몽모랑시에 살고 있었으나 그동안 건강이 좋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곳은 공기는 매우 좋았으나 물이 나빴다. 그 점이 틀림없이 나의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였다. 1761년 늦가을 나는 완전히 병으로 눕게 되었으며 겨울 내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다. 육체적인 병에 다시 무수한 불안이 더해져 고통을 한결 심하게 했다. 얼마 전부터 웬일인지 엄울한 예감이 엄습해 왔는데 그 이유는 없었다. 나는 몇 통의 아주 긴 사연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또 서명은 있어도 역시 이상한 사연이 적힌 편지를 받았었다. 그 중 한 통은 파리 고등법원 평의관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그는 현 제도에 불만을 품고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며 가족과 함께 은퇴할 생각으로 저네버나 스위스로 안주할 곳을 택하기 위해 내게 상의하려 왔다. 고등법원의 재판장 모 씨로부터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당시 궁정과 사이가 나빴던 고등법원을 위해 각서와 건의서의 초안을 내게 부탁해 온 것으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기가 일쑤였다. 이런 편지들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짜증이 나 있었으므로 답장에도 그런 기분을 반영시켜 요구해 온 것을 무조건 거절해 버렸다. 물론 나는 이 거절을 잘못으로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편지들은 적의 함정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내게 청해 온 일이 내 주의와 상반되었으므로 나는 그 주의를 버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부드럽게 거절하면 좋았을 것을 과격하게 거절한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지금 말한 두 통의 편지는 내 문집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평의관의 편지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도는 몰락일로에 있어서 머지않아 프랑스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수로 빚어진 모든 불행한 전쟁의 재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재정상의 문란, 지금까지 공공연한 투쟁으로서 서로 해치기 위해서만 왕국을 운영해 온 두세 명의 대신들에 의해 분열된 정부 자체 내의 끊임없는 갈등, 인민은 물론 국가의 모든 계급의 전반적인 불만, 조금이라도 이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이성을 언제나 자기의 편애하는 감정을 위해 희생시키면서 항상 유능한 인재를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에게 지위를 주려는 집념 강한 한 여성의 완미,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평의관의 예상과 대중과 나의 예상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한 예상은 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동난이 있기 전에 나 자신도 달리 안주할 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고 여러 번 나를 숙고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질에 안심한 나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고독 속에는 어떤 폭풍도 불어닥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룩상부르 원수가 그의 관할 지방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직책을 떠맡았다는 것은 유감이었다. 현실의 정세로서는 큰 기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므로 만일에 대비해서 원수가 은둔처를 마련해 두기를 나는 바랐다. 만일 정부의 모든 실권이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더라면 프랑스 왕국은 지금쯤 궁지에 빠져 있을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은 지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 병이 악화됨에 따라 에밀의 인생은 지지부진하다가 마침내는 아주 중단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기인은 소식도 없었고 회답을 보내주지도 않았다. 마침 말제르브 씨가 그 무렵 시골에 가 있었으므로 나는 누구의 소식조차도 들을 수 없었으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만 하면 나는 결코 고민하거나 낙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타고난 성격은 어둠을 무서워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미워했으므로 비밀이란 것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무분별할 정도로 개방적인 내 천성과 너무도 상반된다. 아무리 흉악한 괴물을 보아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으나 밤중에 하얗게 옷을 입은 어떤 모습을 헐끗 본다면 그만 공포에 떨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랜 기간의 침묵에 의해 불붙기 시작한 내 상상은 내게 유령의 모습을 그려내게 했다. 나의 최후이며 최고의 저서를 출판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중지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나는 더욱 조바심을 했다. 그리고 언제나 무엇이든 극단까지 밀고 가는 나로서는 이 책의 인쇄의 중단을 책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 원인도 경위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도 참혹한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기이하게도 말제르브 씨에게도 거듭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오지 않았으므로 아주 초조해진 나머지 혼란에 빠졌고 미칠 지경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때 예수회의 그리페 신부가 에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의 몇 기절을 인용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상상은 즉각 내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르고 그 간악한 비밀의 정체가 환히 내다 보였다. 마치 나에게 계시나 된 듯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는 그 아기가 커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상상했다. 예수회는 그들 학교에 대해서 내가 말한 모멸적인 논조에 격분하여 나의 저수를 탈취한 것일 것이다. 바로 그들이 출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들의 친구인 게랑에게서 내 근황을 전해 듣고 내가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것, 그것은 나도 의심치 않았다. 죽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들은 인쇄를 지연시켜 내가 죽은 뒤 내 저수를 삭제하고 뜯어 고쳐 그들의 목적에 알맞게끔 내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 망상에 의해 놀라울리만큼 복잡한 사실과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또 이섬직한 일과 그 밖에 거기에 증거를 제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실과 상황들이 연이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알기에는 계랑은 완전히 예수의 수중에 있었다. 그가 지금껏 내게 보여준 우정은 모두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부추김에 의해 계랑은 네옴과 계약할 것을 내게 강요했던 것이다. 그 네옴을 통해서 그들은 내 저서의 최초의 인쇄 견본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뒤이어 그들은 뒤시에너의 인쇄를 중지시키고 내가 죽은 다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뜯어 고쳐 출판해도 될 때까지 저희 멋대로 가필하려고 내 원고를 탈취하려는 수단을 모색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게 알랑거리는 베르티의 신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의 회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느끼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